사람인데. PD님 그거 좀 띄워주실래요? 파이낸셜 타임즈. 예. 이제 좀 무속적인 거 말고 우리 좀 합리적인 네. 거. 이분이 지금 며칠 전에 그 외국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완전히 친미 사대주의로 네. 그냥 이제 그 거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저기가 이제 지금 이제 그 관세 폭탄이 지금 뭐 트럼프가 때리고 이게 사실 미국 중심의 뭐 보호무역주의거든요. 네. 인근 나라는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도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 나라를 궁핍화시키는. 근데 이건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자유무역주의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한 총리가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기 보면 맨 첫째 줄에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liberalization of trade, 자유무역이다라고 표현을 했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트럼프식의 이게 자유무역이라고 지금 개념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보고 이렇게 양국 간에 하면 끝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외표. 복지가 더 정진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협상을 위해서 뭔가 트럼프를 약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려는 그런 수사인지 아니면 저분이 저렇게 개념 규정을 진짜 하는지. 그런데 전체 그 풀텍스트를 보면은 이분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현재 저런 거의 이게 제국주의 비슷한 거거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자유무역이라는 걸로 지금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니 네. 너무나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 협상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당연히 못하게 집권하면 미국에도 그거를 그 서한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만약에 40 며칠 후에 우리가 집권하면 이 협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미국에 보내줘야 된다고 먼저 왜냐하면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협상을 왜 하는지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의 전문가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적임자다. 그래서 프레임을 경제로 바꾸고 미국으로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 그럼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합의를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합의는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한덕수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 전체 국익이 달려있는 부분을 하는 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발상을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못을 박아야 된다고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내지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서한을 보내서 사실은 그 어쨌든 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통제했다. 이걸 먼저 알려준 게 필요하죠. 그게 필요한 게 트럼프가 그 통화했을 때 당신 한덕수 총 당신 권한 있냐? 출마하느냐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물은 거잖아요. 우리 19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그때 대선이 임박했을 때 터졌거든요. 그때 IMF에서 와가지고 대선 후보들한테 약속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김대중 후보도 약속을 했고 IMF와의 약정을 이행하겠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강력한 대선 후보가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협정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관리에 불과한 거니까 이 사람은 그런 정당성이 없다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제 싱크 하나 듣고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로 추대하기 전에 검증은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그리고 논란 항목이 무려 30개나 찾아졌습니다. 주미대사 시절에는 대사 관저에서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를 열었고 이 사적인 행사에 대사관저 직원들을 동원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당시 이 중국과의 마늘 협상을 주도했는데 이때 마늘 수입 완전 자유화를 은폐했던 사실이 이후에 드러나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한 이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자를 국민께 대통령 후보 들이미는 저 정체불명의 단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지 세력이 조금 다른 후보들보다 높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세운 대선 후보들이 1등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뽑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였는데 전략이었는데 김문수 캠프는 노골적으로 오늘도 라디오에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한덕수에 대한 지지세는 꺾이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한덕수에 대한 지지세는 극우 보수 쪽에서만 계속해서 자기네 표를 갈라먹는 거지 새로운 중도층이나 이쪽으로 확장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순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돈도 문제고 그다음에 당권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걸머지는 이 국민의힘의 이 당원 당규에 따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한덕수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몰아주기에는 너무 이 대권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사실은 대선 주자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권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도 갖고 싶고. 그런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뭐 태생적으로 뭔가 오랫동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카드나 한덕수 네. 카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대선을 패배하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퇴장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당권, 지금 현재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권을 위한 뭐 조기전당대회라든지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홍준표가 나와서 떨어지면 홍준표는 퇴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지. 한동훈 나와서 떨어지면 한동훈 퇴장을 안 할 것 안 같은데 하죠. 이 두려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획은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윤석열이 그 구속 취소돼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윤심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 상황.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는 누군가가 당권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 이거 합쳐져서 그러면 나이 많고 당권을 못 가져갈 사람 중에 후보를 내자. 저는 이 기획 말고는 합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네. 뭐라고요? 대선 패배해서 나이는 많고 대선 패배하면 책임지고 퇴장할 어차피 사람을 집에 갈 사람. 할 사람을 뽑자 이거 말고는 이 기획이 지금 뭐 중도 확장성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저는 김문수 한덕수로는 중도 확장성이 아니라 저는 이 보수에서도 확장성이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로 네. 그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의 사출마론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사출마론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면서 고려로 거꾸로 네.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때 사불가론이라는 걸 내세웠거든. 중국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없다는 네. 거기서 사출마론이야. 이게 첫째 방탄. 어차피 내 잡아갈 거 아니냐. 민주당이 먹으면. 예. 둘째 중도층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신문을 놨다. 경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도가 경제로 바뀔 수 있다. 그게 네. 클린턴 네. 대통령. It's economy, stupid. 경제야 바보야.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 쓸 시간이 없다. 예. 5월 4일 날 사퇴하면 사퇴 마지막이 5월 4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0일 날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돈 쓸 시간도 없다. 그리고 이분은 20년 이상을 장관을 왔다리 갔다리 해먹었기 때문에 권력의 생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법꾸라지가 아니고 정꾸라지야. 예. 정치를 너무나 잘 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가지. 그분의 의지가 의지가 하늘 그분의 의지가 이제 출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여론은 반대 여론이 62.8%고요. 찬성하는 여론이 29.3%라고 합니다. 게다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출마가 과연 누구에게 덕이 되겠는가,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요. 김문수 이외 나머지 3명의 경선 후보들 이 상황을 본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에게 뭐 하나 떡 하나를 그냥 갖다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한덕수는 출마 못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다고. 한다고? 네. 우리 기자님은? 어차피 이미 했어. 이미 했어요? 저는 할 건데 완주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아마 본인은 미치도록 하고 싶을 거다. 지금의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화양 연화일 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한 게 한덕수 개인에게 모욕적인 얘기인데 전혀 모욕을 생각 안 할 것 같아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 이번에 나가도 돈은 많이 안 써도 되겠네 그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 사람들이 분석한다는 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돈 이분이- 절대 안 쓴 사람인데. 아 진짜로 확실히 출마 의지를 굳혔구나 한 거를 확인한 게 지난주에 광주 기아자동차 또 울산 그 조선소 네. 갔잖아요. 이게 완전히 대권 행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형 교회 가고.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예상하기를 다음 주에는 안보, 네.
안보를 돌 네, 거다. 오늘 험프리를.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선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의 건전부수 혹은 내지는 정통부수가 이렇게까지 웃기는 상황으로 지금 됐는지 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